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 500만이 모였습니다.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서울역부터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정말 인파로 메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파의 힘이 검찰을 고양시키고 윤석열 검찰이 조국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애국 시민들이 오랜만에 힘을 합쳐서 뭉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황성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야, 어제 나가셨죠? 나갔습니다. 예. 야, 어느 쪽에 계셨어요? 저는 그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예.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집회를 훑으려고 했었는데 예. 그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는 지인분들 만나면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어제는 앞에 가시는 분 땀 냄새를 맡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완전히 출근길 지하철역이었어요. 광화문. 그러네요. 자체가. 9호선 뭐 지옥철 그렇습니다. 거의 그 수준으로 광화문 일대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서울시청 쪽까지 가는 데 있어서 1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1시간이 더 그러네요. 넘게. 예. 평상시 같으면 빠른 걸음으로 가면 금방 갈 수 금방 있는 가죠. 거리인데. 금방 갔는데 그래서 뭐 누구를 알아본다든지 그리고 휴대폰도 트래픽이 많이 걸리니까 카톡도 제대로 안 터지는. 카톡 안 터지죠. 그거야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알죠.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하는데 고화질로 좀 실시간으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방송을 잘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집회 딱 끝난 시점부터는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방송을 끊고 다시 시작을 했었거든요. 언론은 보도를 잘 안 하지만 그 이면도로에 그 가지가지 이면도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의 뭐 축제 같은 상황 그렇습니다.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도 더워서 목 좀 축이려고 커피를 마시려고 이제 이면도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자리가 없고 네. 그래서 제가 한참 뒤쪽에 있는 가게를 가갖고 커피 마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보도 보면 자유한국당은 320만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예. 어떤 데서는 200만 인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예. 저희 뭐 신의 한 수는 한 500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의 한 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서초동 집회, 예. 서초동에서 그 조국 옹호하는 집회를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2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만 명인데요. 그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예. 2천만 명입니다. 사실 서울 시민이 1000만이니까 2천만은 뭐 현실성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기준으로 그 따져보자면 2016년도에 촛불 집회 때부터 우리나라의 집계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완전히 그 좌익 전체주의 진영에서 새롭게 설정된 기준으로 언론이 다 받았는데 그럼 그 기준으로 보자면 2천만 명이라고 해서 뭐 틀린 말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경찰청에서는 왜 이걸 공표를 안 하고 있나요? 근데 뭐 일부 언론에 보면 경찰에서 막 48만 정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진짜 경찰이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발표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태극기 집회가 많아지니까 갑자기 경찰청에서 집계 안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하는데 그때 2016년도에 촛불 집회가 나오니까 많은 자유시민들께서 이건 아니다 이래서 나오셨잖아요. 중반부 이후는 태극기 집회 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훨씬 많았죠. 끝이 훨씬 안 많았습니다. 보였었죠. 예. 예. 그때 만약에 지금의 언론들처럼 만약 그때 태극기 집회를 보도를 했었더라면 신의 한 수가 그때 100만이었더라면 그렇죠. 예. 또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태극기 집회 보도하는 사진들 보면요. 예. 어디 뭐 동네 무슨 소풍 온 거 같이 찍어놨었잖아요. 한 그렇죠. 편만 딱 찍고. 그때 사람 모이기 직전에 몇 사람 아닐 때 그때 찍어가지고 이게 집회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나중에 저희가 CCTV 같은 거 이렇게 예. 확인해 보면 진짜 끝이 없이 막 그렇습니다. 수백만이 몰렸었던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언론에서 도대체 무슨 편집 방향을 갖고 하는지 그게 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말이죠. 오늘도 보면 이제 조간 신문들마다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예. 특히 뭐 조선이나 동아일보는 그래도 제대로 보도를 했는데 다른 신문들은 어떻게든 뭐 일면에서 빼거나 아니면 사진을 조금 우리가 SNS에서 보던 그런 사진이 아닌 어디서 또 구한 조금 덜 나온 듯한 그런 사진을 보도한 언론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어저께 집회를 보면서 상당히 뭐랄까 희망을 받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촛불 집회에 대응해서 나갔던 태극기 집회는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한계가 약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좌파 진영 쪽에서 프레임을 만들었고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든 그 프레임을 인정하는 그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방어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태극기 집회였지만 어제 집회는 그야말로 자유와 전체주의 간의 어떤 프레임에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를 통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적이죠. 아니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또 미래적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이런 좌파 진영 쪽에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네.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 추석에 예. 추석을 지나고선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랑 별개로 본인들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는 그렇죠. 사실 아닐까요? 특히 내년 총선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SNS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이 아마 영향을 미친다면 내년 총선이 처음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가지고 구글을 통해서 유튜브를 압박하려는 시도가 사실은 만약 유튜브가 영향이 전혀 없고 뭐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폄하를 해도 결국엔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저쪽에서도 모를 수가 없죠. 이건 예.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진짜 무슨 유튜브에 가짜뉴스 방치하는 우파 유튜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기사들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검찰 개혁. 이게 무슨 꼭 해야만 되는 것 내지는 거의 뭐 절대적인 것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 참, 그 부분을 부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참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부가 하는 거의 방향성은 인정하고, 뭐 조국에 대해서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많이 잡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 방향을 다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엇을 개혁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기존 수사기관들 간의 권한을 적절히 분배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모든 법률가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정권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말이 검찰 개혁이지 사실은 검찰의 특수부의 권한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예. 특수부를 축소한다고 해서 예. 소위 말한 인지 수사를 안 하게 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수처가 생겨버리면은 그게 더 힘이 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 제도라는 것이 기존의 장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준사법기관으로서 어떤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해서 견제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지금은 공수처를 간다는 얘기는 검찰의 본연의 의미마저도 공수처를 통해서 제어하겠다. 그리고 그 공수처 법안을 보시면 입법, 행정, 사법 모두 그 공수처장이 전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엄청난 권한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그 말의 수사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검찰 장악이라는 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 정말 심각한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에서도 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네. 이런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검찰의 힘도 빼고 경찰의 힘도 빼고 이게 적절히 분산을 해야 된다는 그 방침을 나갔을 때 국민들 빼고는 그 담당자들은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야당이 민주당보다 월등한 지지를 받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야당이 치고 나가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아까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시작할 때 왜 검찰 개혁을 얘기했냐면은 예, 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절대 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가짜 뉴스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검찰 개혁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란 말 자체는 옳지만 지금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절대 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 트랙하고 공수처 법안이 연관돼서 통과가 돼버리면
신의 한 수에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내년 총선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이해찬이 뭐 20년, 30년, 뭐 그렇습니다. 100년 집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조국도 본인 입으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 대의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삼모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 들어서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정적들, 자유 세력들을 탄압했습니까? 검찰을 동원했어요. 그러네요. 예. 자기들이 처음부터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런다면 먼저 검찰 개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도 다 했으니까 또 다른 얼굴로 소위 조삼모사로 공수처라는 걸로 소위 말하는 초대형 특수부 검찰을 만들어서 이제 국민을 또 속이겠다는. 예.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예. 토사구팽이 따르고 없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충견이 돼서 남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문무일 검찰청장 충견처럼 보였잖아요. 문재인 그렇죠. 정권에. 예.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윤석열도 사실 임명할 때 그 난리를 쳐가지고 강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거 보셨어요? 한 임명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역적 취급하는 거 그간 그러게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못 짠다. 아, 시나리오가 좀 수준이 만약에 떨어져. 만약에 짜고 친다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 못 잔다라는 게 그래도 윤석열 검찰이 언론의 의혹이라든지 나오는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최소한 그 정도는 용인을 해야 뭐 짜고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속을 텐데 이제는 윤석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이라도 하는 것마저 여권에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윤석열 총장이라도 이건 뭐 하자는 플레이지 하면서 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참. 그러면은 대표적인 어쨌든 지금 갈등 사항이 있는 거, 예, 예. 지금 정권과 검찰청의 가장 큰 갈등이라는 게 결국 조국 관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 정경심 그동안 뭐 소환 조사 한다 안 한다 했었는데 비공개 조사 한 번 정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신의 한 수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에게 푸시를 가하고 또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냐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윤석열의 수사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그 비공개로 소환한다는 거, 그 사실 우리 자유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검찰이 나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것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조국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경심이 구속이 되면 부부라서 조국을 구속을 못 시킬 거니까 예. 정경심은 불구속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법리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네.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인정인데 꼭 그 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만 분위기 봐서 정경심 씨 정도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조국 장관까지 모두 다 불구속 기소를 할 경우에는 이 정권이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이 정권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한 명은 영장을 청구해야 또 법원에 어차피 또 공이 넘어가면 법원에서 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광화문에 모인 2천만 명의 네. 시민들이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간 우리가 봐왔듯이 소위 말하는 광장 정치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던 것이 저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본인들이 이제 광장 정치라는 현실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포기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진짜 성남 민심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어제 집회가 많이 나오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서초동 집회에 대한 언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짜 200만이 무엇인지 보여줘야겠어. 네. 그래서 나왔어. 그럼 지금 뭐 조국 수사라든지
현 여권에서 걷는 발걸음이 아주 저는 살얼음을 걷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또 소위 말하는 그 광장 정치의 무도성을 또 보여준다면 이제는 자유시민들이 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아마 어저께 엄청나게 나왔다, 피크를 쳤다고 하지만 여권에서 또다시 전체주의적인 어떤 행보를 보인다면 전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일 예. 또 저기들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 하잖아요. 네. 내일 또 맞불 집회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불 집회 많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뭐 각자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좌파들은 위에서 다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파들은 개인이 공부하고 개인이 판단해서 나가는데 어제 집회로 제가 그것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엄청났죠, 진짜. 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막 길 네. 가면서요. 도무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파가 많았는데 이분들이 다 우리랑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과 어떤 지시에 의해서 나오는 거는 단기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어떤 효과를 내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데 그렇죠. 개인이 각성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뭐 부장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87년도에 6월 항쟁이 어땠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흡사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뭐 그때 여기저기 이렇게 최루탄들 예. 많이들 있었죠. 근데 그때 어쨌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제도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았죠. 보면 그 얼굴 표정들이 전부 다 못 참겠어서 그냥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여러 조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이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나오신 젊은 분들은 정말 얼굴에 비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혼자 나온 경우는 대부분 없었어요. 가족들이 같이 나오죠. 가족들이거나 이제 친구들, 연인들끼리 연인들. 예, 그렇죠. 그렇게 나온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좌파들이요. 애기들 많이 데리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근데- 비인간적이죠. 그렇죠. 근데 네. 어제는 어쨌든 평화적인 집회였는데 네. 그 애기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뭐 초중고생들도 많았더라고요. 그런 모습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우파 집회에는 데리고 나와도 같이 나오더라도 그걸 앞세운다거나 그렇지. 유모차 부대에서 뭐 앞세운다거나 방패처럼 쓰고. 예전에 프랑스 혁명 일어났을 때 그 주도한 사람들이 여성과 아이를 앞에 내세워서 선동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다고 그렇죠.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파 집회는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냥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광화문 집회를 그냥 무슨 시위하러 나가는 목적도 있지만 어차피 가족들끼리 외식하면서 뭐 강남이나 어디 가서 먹을 거 광화문에 가서 먹자. 좋은 걸으면서. 생각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분위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참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력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종교도 초월을 했고 네. 정파도 초월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조국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이 조국을 구한다. 그 우리가 조국한테도 고마워해야 될 게 조금은 있네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또 우파 분들이 또 마음이 너무 착하셔서 나중에 또 조국이 구했다라고 너무 또 인정해 주시면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변호사시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조민이가 조국의 딸 조민이 또 라디오 예.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엄마를 걱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감성파리가 네, 검찰 조사라던가 법원에서도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안 먹히나요? 안 먹히고 오히려 그런 발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면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존의 공식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이제 좌파들이 하죠. 뭐 우파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사건 진행할 때 사건이 걸리면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잘 안 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나와서 뭐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수사해 보니 증거가 나오면 그럼 죄질이 안 좋아져요. 그럼 양형에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전히 이쪽 그러니까 우리 쪽이 아니라 좌파 진영 쪽은 이 선동과 선전 또 감성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좀 저는 그 인터뷰 같은 걸 보면서 나도 이제 성인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30살이 다 된 사람이 예.
마치 자기가 어린아이, 뭐 부모님 밑에 있던 학생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짠단 말이에요. 오늘 그 사회자도 그렇게 물어봤더라고요. 뭐 평범한 학생에서 이제 잘못하면 고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법정에서는 이런 사람 소년범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렇지는 않겠죠. 예. 저도 처음에는 이제 조국 장관이 뭐 우리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되게 어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았고, 예. 어쨌든 법적으로 전혀 그런 발언에 대해서 뭐 검찰이나 법원이 영향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뭐 평상시 같으면 그런 입시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가 다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네. 경우는 좀 조민도 케이스가 다르죠.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에서 뭐 입시를 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원, 의전원 이런 거니까 당연히 본인을 오히려 본인에 대해서 오히려 기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검찰이 예. 조민도 기소할 수 있다라고 예, 보시나요? 예. 야, 이거 진짜 아마 공동정범으로 볼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 가족이 다 들어가게 생겼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나요, 보통? 없죠. 없죠. 사실은. 가족 사기단도 웬만하면 다 안 들어가죠.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건국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다. 더군다나 현직 장관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는 이 방송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똑같은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예전에 보수 정권에서는 요만큼만 나와도 바로 후보 사퇴하고 나갔는데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기소 당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예상 아닙니까? 빵에 들어가도 옥중 관리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옥중 임무 수행 뭐 이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라. 못 받아들이죠, 우리 국민들. 아, 국민들 예. 가만히 안 있겠죠. 예. 지금까지는 평화 시위인데 예. 그때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조국이 혹시 조국을 살리는 거 아닌가? 황성욱 변호사님 말씀입니다. 어제 10월 3일 광화문 집회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만이라고 하고 저희는 500만이라고 얘기했고 나경원 대표도 서초동식으로 하면 2천만이라고 했습니다. 뭐 심지어 5억이라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다 문재인 정권을 비꼬고 꼬집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오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내년 총선 그 전에 끌어내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예, 어쨌든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는 200만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